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이 과목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 수업이 빠지는 관계로 문제 풀이는 넘어가고요. 3과목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을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2달 동안 3과목을 공부할 텐데 나머지 1과목과 2과목은 5월달, 6월달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3과목은 워낙 범위도 넓고 그리고 우리가 가락을 면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수업하시면서 수업하는 날 그리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매일매일 재배학은 좀 계속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배학하고 원예 작물학이 어려운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암기량도 많고 범위도 많죠. 근데 뭐든지 자꾸 반복하고 복습하면 또 숙달이 될 거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363쪽 보겠습니다. 챕터 1에 보시면 재배의 기원과 현황 돼 있죠. 키포인트는 작물의 개념, 재배의 개념, 그리고 작물의 일반적인 분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농업은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산업.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게 생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작물 보겠습니다. 작물. 자, 작물은 인간이 뭐 할 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뭐 하죠? 재배하는 식물이죠. 그죠? 재배하는 식물. 그러면 인간이 이용할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작물은 뭘 가져야 되냐? 이용성도 좋아야 될 것이고 경제성도 좋아야 된다. 경제성. 경제성도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작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물의 특징. 이용성, 경제성이 높아야 되겠죠. 인간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발달되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됩니다. 그래서 원형, 예를 들어서 조의 원형은 강아지 풀이에요. 그래서 원형이 강아지 풀입니다. 강아지 풀이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달된 거, 필요에 의해서 조로 발달됐죠. 그래서 원형에 비해서 작물은 원형에 비해서 기형적이다. 이때 기형이라는 것은 작물에서 나쁜 뜻이 아니고요. 이때 기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필요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발달시킨 게 바로 기형이에요. 원형에 비해서는 기형적이다. 인위적으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다? 필요 부분만 발달이 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뭐 하겠어요? 퇴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는 그죠? 무는 우리는 뭘 필요하죠? 뿌리 이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배추는요. 배추는 잎을 이용하죠. 그죠?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달된다. 그다음에 재배의 생태 조건
생태의 조건에 맞게 지금 작물이 재배되기 때문에 자연재해, 재해에 취약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된다? 인위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뭐 거름을 준다든지 병충해를 방지한다든지. 그래서 인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즉 뭐 해야 된다?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재해에 취약. 이게 바로 작물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재배란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마지막에 뭐까지 해야 된다? 수확하는 경제적인 영위 활동이 바로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배를 하려면은 수확까지 가야 되죠. 수확까지 가려면 중간에 뭐 해야 되죠? 병충해 방지하고 그리고 약도 쳐야 되죠, 그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이 바로 재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고 그 다음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일.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재배가 되는 거죠. 제가 잘못 읽었네. 자, 그러면 364쪽 넘어가겠습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 작물 재배 목적. 첫째로는 식량을 뭐 하기 위해서죠? 첫째로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작물을 재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작물을 재배해서 그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죠. 그죠? 그러면 작물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면 작물의 수량이 어떻게 돼요? 많아야 되겠죠. 그죠? 작물의 수량이 많아야 되고 작물의 단가도 어때요? 단가도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이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작물 수량. 작물의 수량을 뭐 하려면 극대화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보면 뭐 책에는 보면 품종 돼 있죠, 그죠? 유전성 돼 있죠, 그죠? 유전성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품종이 되겠습니다. 품종. 그죠? 그리고 환경 기술이 있습니다. 환경 조건이 바로 재배 환경이 되는 거죠. 재배 환경.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재배 환경. 그리고 뭐가 있죠? 재배 기술이 있죠. 그죠?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바로 작물 수량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작물 수량이 극대화 세 가지 조건은 환경 조건, 즉 재배 환경, 그리고 유전성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작물 수량이 극대화가 된다. 자, 그리고 재배의 기원과 발달 들어가는데요. 여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없었어.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보시면 364쪽 보시면 농경의 발상지 있습니다. 주로 큰강 유역, 그죠? 4대 문명들은 다 큰 강 주변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큰 강 유역에서 농경의 발상지가 시작되었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산간보에서 시작해서 평야로 그 농경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은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해안, 바닷가 중심으로 해서 해안 중심으로 해서 그 농경이 발달이 되었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366쪽 보시면 작물의 기원이 있습니다. 작물의 원형 식물 좀 전에 했죠, 그죠? 원형. 원형은 강아지 풀인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발달시킨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그래서 기형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원형이 강아지 풀. 그리고 콩의 원형은 돌콩입니다. 돌콩,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작물의 원산지는 이까지 공부하시면 너무 중요한 부분은 이쪽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4번에 작물의 분화 과정이 있어요. 작물의 분화 과정. 작물의 분화 있고 진화 있고 순화 있습니다. 작물. 자, 작물이 원래의 것이 있어요. 원래의 것. 작물이 원래의 것이 있고 원래의 것에서 다른 것으로 분화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 갈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원래의 원형이 있으면 이 원형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갈라지는 것. 다른 것으로 갈라지는 게 바로 작물의 분화다. 그러면 작물 원래의 것이 있는데 원래의 것에서 다른 것으로 갈라졌죠, 그죠? 다른 것으로 갈라지면 작물의 분화인데, 그럼 진화는요? 진화는 작물이 분화가 됐죠. 이 분화가 된 작물이 더 높은 단계로 어떻게 해요? 발달되는 거, 그죠? 더 높은 단계로 발달되는 게 바로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 분화에서 진화, 그 다음에 순화가 있어요. 자, 순화가 있습니다. 순화는 순화를 나중에 설명했구나. 분화와 진화까지 했어요. 그러면 작물의 분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작물의 분화 과정. 작물의 분화 과정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네 보니까. 작물의 분화 과정. 자, 작물의 분화. 글씨가 안 써지네. 자, 작물이 유전적인 변이를 일으킵니다. 유전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도태와 적응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순화되고 마지막으로 지리적, 생리적 고립을 하게 됩니다. 자, 유전적인 변이는
자연 교잡, 교잡과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생겨나요. 새로운 종이. 기존의 종과는 다른 새로운 종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이 생겨났죠, 그죠? 새로운 종이 생겨났으면 도태라는 것은 새로운 종이 생겨나서 환경이나 생존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즉 살아남지 못하는 거. 살아남지 못하면 뭐 된다?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적응한다는 것은 결국 환경이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죠? 맞죠? 살아남으면 적응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적응된 종이 그 생태 조건에서 더욱 잘 적응하는 거죠. 더욱 잘 적응하면 뭐가 된다? 순화가 되는 겁니다. 순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적응했는 순화된 종이 유전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단계가 바로 지리적, 생리적 고립입니다. 그럼 지리적으로 고립한다는 것은 지리성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북쪽, 남쪽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쪽은 추우니까 폭기가 열을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가 작고, 그리고 남쪽은 더우니까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기가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유전적인 종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안정을 취하는 거죠. 그 생리적인 고립이라는 것은 뭐 개화 시기의 차이, 생리적인 차이. 예를 들어서 조생종, 빨리 꽃을 피우냐, 중생종, 만생종, 늦게 피우냐, 이런 개화 시기의 차이나 생리적인 차이로 해서 이 종이 고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물의 분화 마지막 과정이 바로 고립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과정이 고립이 되는 겁니다. 요 분화 과정, 요게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립이 볼게요. 368쪽 4번의 고립, 분화의 마지막 과정이죠. 그래서 유전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고립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인위적 고립 있죠. 인위적으로 고립시킨다는 거죠. 유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도 바로 고립이 된다. 그래서 다른 유전성과 교섭이 안 돼요. 고립이 돼버리니까. 그죠? 다른 유전적인 교섭이 안 되니까 이 유전적인 종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립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작부 체계의 변천 과정 보겠습니다. 작부 체계 변천 과정. 그 작부 체계의 변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작부 체계가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 작부 체계의 제일 첫 번째 단계. 한 주 쉬고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글씨가 안 써지네요. 작부 체계 변천 과정. 자, 대전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휴환 농업. 그다음에 세 번째 산포식. 그다음에 계량 산포식. 그다음에 자유농업.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답전, 답, 논, 전, 밭, 윤한, 돌린다 이 뜻이죠. 그죠? 윤한 농업. 이게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짝붙이기가 이렇게 변천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대전법은 원시 시대의 농업 방법이에요. 원시 시대의 죄송합니다. 유목이다. 유목 시대. 유목 시대의 농업 방법인데 그냥 이제 파종을 하고 어떤 뭐 비배 관리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확할 때 돌아와서 수확하는 거. 그리고 수확을 하는데 어떠한 중간에 재배 과정에서 비배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또 돌아다니면서 씨 뿌리고 그냥 수확하고 그런 유목 시대의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전돼 있죠. 하전. 하전은 불하자예요. 밭전자고. 그죠? 이때는 유목 시대니까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이동. 즉 휴경지가 있으면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가 있죠. 그죠? 휴경지에 휴경지를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면 불을 지를 때 뭐 야초, 야생초, 풀이나 그리고 그죠? 나무 같은 게 있겠죠. 그죠? 나무. 야초나 나무들이 타면서 뭐가 생기냐면 재가 생기죠. 이 재가 바로 뭐가 되냐면 그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휴경지에 불을 지르고 재를 생산해서 그름을 만들고 여기다가 농사를 짓는 방법이 바로 화전이 됩니다. 화전. 그러면 또 재배하고 난 뒤에 수확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데서 이동해서 이동했는 데서 또 다시 뭐 한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거기서 그름을 만들어서 재배를 한다는 거죠. 이동식 농업이 되는 겁니다. 자, 휴한 농업. 이제는 이동하지 않고 여전히 하전 농업인데 정착을 하는 겁니다. 정착. 이동하지 않습니다. 정착을 하고 하전된 이 하전했던 하전밭을 쉬게 하는 거죠. 한 몇 년 정도 묵힌 다음에 다시 불을 지르고 불을 질러서 다시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농사를 쉬는 거죠. 몇 년 동안은 쉬니까 몇 년을 묵힌다는 거죠. 자, 휴한 농업에서 산포식으로 넘어갑니다. 산포식 농업이 이제 윤작의 시초가 되는 거죠. 윤작, 돌려짓는 거에 시초가 되는 거예요. 농지의 3분의 1을 휴한을 하는 거죠. 3분의 1을 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만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그죠? 3분의 2만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3년마다 한 번씩은 3년에 한 번씩은 농지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죠. 산포식에서 발달했는 게 바로 계량 산포식 농업이 됩니다. 계량 산포식은 그러니까 산포식에서는 3분의 1의 농지를 휴한을 했죠. 근데 계량 산포식은 휴한을 할 때 여기다가 뭘 재배하느냐? 콩가작물.
알팔파, 그 다음에 알팔파, 이런 작물들, 클로버, 휴한하지 않고 3분의 1의 농지에 콩가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얘들은 콩가 작물은 지력을 좋게 하고 지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들을 뭐한다? 사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휴한 농지에는 바로 콩가 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을 높이고 사료를 이용한다. 즉 3분의 1 휴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량산포식에서 자유농업으로 넘어갑니다. 자유농업으로, 자유경작이네, 자유경작. 자유경제로 넘어갔죠. 자, 보시면 비료 및 농약이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뭐 해야 돼요? 휴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작물을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의 발달이 되겠죠. 도시 근교의 발달을 합니다. 주로 원예농업, 요즘은 원예농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답전 윤한 농업이 있죠, 그죠? 답, 논과 전, 밭을 돌려짓기, 말 그대로 논과 밭을 돌려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력을 올려주는 역할, 그리고 병충해나 잡초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논은 습하죠, 그죠? 그러면 논은 습하니까 논에 그 물을 좋아하는 병충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좋아하는 병충해, 그 다음에 물을 좋아하는 잡초가 있겠죠. 그러면 얘들은 논에서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한 1년, 2년은 논을 짓고, 그 다음에 밭으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밭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좋아하는 병충해는 밭에는 물이 적죠. 그러니까 어떻게 병충해가 고사를 죽겠죠, 그죠? 그 다음 잡초도 어때요? 밭에서는 죽겠죠, 그죠? 그래서 논과 밭을, 밭을 2년 경작하고 논을 1년 경작하고 이렇게 돌려짓기가 바로, 논과 밭을 돌려짓는 게 바로 답전 윤한 농업이 되겠습니다. 답전 윤한식은 벼가 재배되지 않는 기간에 맹류나 감자 등을 재배한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좋은 작물을 재배한다, 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부채기 변천 가정 했고요. 그 다음에 재배 형식 보겠습니다. 재배 형식. 재배 형식. 재배 형식에는 소경, 그 다음에 곡경, 그 다음에 포경, 원경, 또 뭐 있죠? 소경, 곡경, 포경, 원경, 식경 빠졌네. 자, 소경. 자, 소경은
원시적인 재배 형식, 원시적인 그 재배 형식이라 됐죠, 그죠? 즉 유목 시대 농업이 됩니다. 유목 시대 원시적인 재배 형식. 그러니까 파종하고 씨를 뿌려놓고 이동했다가 수확식이 되면 와서 수확하는 거죠. 수확식이 되면 수확하고 또 뭐 지력이 척박해지면 다시 또 이동해서 다른 데서 또 다시 파종하고 수확하고. 그러니까 유목 시대 농업이 바로 소경이 됩니다. 소경. 식경은요, 식민지. 식민지의 기업적인 농업 형태.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의 기업적인 농업 형태라는 것은 넓은 경작지에 한 작물만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작물만 재배하니까 넓은 지대에 한 작물만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작물만 재배하니까 이 한 작물이 가격이 하락하면은 전체 다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커피, 사탕수수, 그 다음에 뭐 고무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포경. 포경은 식량작물하고 그 다음에 사료작물, 사료작물을 균형 있게 재배하는 거죠. 그러면 식량도 얻게 되고 사료작물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력을 유지시키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아주 이상적인 재배 형식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균형 있게 재배한다. 그리고 곡경. 자, 기계적인 기계화돼 있는 기계화돼 있어요. 기계화돼 있는 곡창지대에 주로 뭘 재배한다? 곡류를 재배하는 거죠. 뭐 있어요? 벼, 밀, 옥수수. 대규모로 재배하는 거죠. 기계화돼 있는 대규모로 곡류를 재배하는 게 바로 곡경. 그 다음에 원경. 이게 원경이 그냥 원예적인 원예 농업이 되겠습니다. 원예 농업은 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죠. 집약적으로.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원경이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소경, 식경, 그리고 곡경, 그 다음에 포경. 그 포경이 지력 유지가 가능한 게 사료작물, 주로 콩가작물이 되죠. 콩가작물. 뭐 알팔파나 클로버 같은 콩가작물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땅속 깊은 층에 있는 양분들을 이 뿌리작물, 콩가작물이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거죠. 지력 유지도 좋고 식량도 생산하고. 그래서 포경, 그 다음에 원경, 원예적인 농경이다. 가장 집약적인 재배 방식이죠. 그러면 원예 농업은 도시 근교에서 발달이 됐죠, 그죠? 원예 작물의 재배 형태가 된다. 그러면 도시 근교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할 때 필요한 관계, 물대는 시설이라는 거지, 시비, 비료 등이 발달이 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원경이 되는 겁니다. 원경. 자, 그러면 작부체계 변천 과정하고 재배 형식,
요거 그리고 작물의 분화 과정 요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 파트에서 요 파트에서 문제 나올 확률이 있겠네요. 제가 출제자는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작물의 다양성과 유전 관계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작물의 유형 관계 탐구 방법에서 교잡에 의한 방법 서로 다른 식물 사이에 교잡을 할 경우에는 유형 관계가 멀수록 잡종 종자가 생기기 힘들다. 즉 돌연변이가 유전적 변이가 생길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유형 관계가 멀수록. 그 다음에 보면 370쪽에 보면 염색체에 의해서 방법, 면역학적 방법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의 분류 넘어갈게요. 작물은 인간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이죠. 그러면 인간이 이용할 목적에 따라서 작물을 분류했다는 거죠. 인간이 이용할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식량으로 이용할 것인가? 식량 작물. 말 그대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배하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벼 있고 잡곡 콩, 서류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예, 다른 말로 특용작물이란 특용작물. 이들은 작물을 가공하는 거예요. 작물을 가공해서 인간이 원하는 원료나 그 다음에 약재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사료작물. 가축의 사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본가, 콩가. 하본가는 줄기가 있으면 줄기가 중간에 이렇게 텅 비어져 있는 게 바로 하본가예요. 콩가 작물은 많이 했죠. 알팔파, 클로버 이런 것들이 바로 사료 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비 작물. 녹비 작물은 비료, 거름 사용하려고 녹비 작물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작물의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주로 콩가 작물, 마찬가지로 또 하본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다시 넘어가야 되겠네. 내용이 많아서. 5번은 원예 작물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볼게요. 371페이지 식량작물, 식용작물 먹기 위해서 벼, 맹류, 잡곡, 콩류, 서류. 그 다음에 특용작물은 식품공업의 원료나 약으로 이용되는 성분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특용작물이다. 전분작물은 녹말을 얻기 위해서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그죠? 옥수수 전분 들어봤죠, 그죠? 유료작물은 기름 짜기 위해서 깨, 들깨, 아주까리 기름, 해바라기 기름, 콩, 땅콩 다 기름을 짤 수 있죠. 섬유작물은 옷감 짜기 위해서 목화, 삼, 아마 이런 거. 기호작물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차, 담배 이런 것들 있죠. 양료작물은 약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박하, 인삼 이런 것들. 당료작물은 당분을 사용하는 것. 사탕수수, 사탕무.
향료 작물은 방향제 역할을 하는 거. 박하, 계피, 장미, 라일락 이런 거. 향신료. 염료 작물은 염색하려고. 염료 작물. 수액. 수액을 짜서 먹기 위해서. 수액. 온나무, 고무나무. 이렇게 공의 작물이 있습니다. 372쪽 사료작물 보시면 가축 먹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축 먹이 이용하려면 영양가도 높고 그다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야 된다 돼 있죠, 그죠? 하본가, 그러니까 줄기가 비어서 없는 거예요. 줄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옥수수, 기리, 호밀, 콩가, 뭐 기타도 있죠. 순무, 비트, 돼지 감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료작물, 비료작물도 마찬가지로 그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데 주로 콩가 식물들 그리고 하본가 밑에 보면 그 밖에 풋배기 기리, 풋배기 옥수수 이거 다 하본가예요. 풋배기 살보리 이런 식물도 녹비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예 작물 들어가죠. 원예 작물. 원예 작물 요 파트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그 2번에 보시면 가수 부분 있죠. 가수하고 채소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원예 작물은 다시 제가 필기할게요. 글씨를 너무 못 썼는데. 잠깐만요. 원예 작물. 원예 작물은 예를 들어서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내부의 토지에서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채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훼가 있습니다. 채소가 있고 가수가 있고 화훼가 있으면 채소는 부식이나 뭐 양념의 재료로 이용되죠. 그럼 채소 중에서도 열매를 이용하는 열매 채소가 있고 뿌리를 이용하는 뿌리 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잎하고 줄기를 이용하는 잎줄기 채소가 있어요. 열매 채소는 뭐 수박, 그 다음에 딸기 등등 있고 뿌리는요 무, 그 다음에 당근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잎줄기 이용하는 거는 파, 뭐 양파, 배추 이런 것들이 바로 열매 채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수. 채소는 풀초자 써서 초본이에요. 초본. 가수는 나무 목자 써서 목본. 그 다음에 화훼는 초본도 있고 목본도 있죠. 나무에서 피는 꽃, 동백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수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수 부분. 제가 가수 부분은 분류를 할 때 가육이 어떻게 발달됐냐, 발달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가류 책에 보시면 뭐 있어요? 인가류 있고, 그 다음에 핵가류 있고, 장가류 있죠. 장가류는 다른 말로 액가류라고도 해요. 즙이 많다 해서 액가류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견가류. 그렇지. 견가류. 그리고 준인가류도 있어요. 준인가류. 자, 인가류.
가육의 발달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제가 한번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꽃을 지우고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이렇게 꽃 자루가 있어요. 꽃 자루가 있고 꽃자루 맨 밑에 위에 부분 보면 초록색이고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좀 두툼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꽃턱이 되거든요. 꽃턱. 그리고 초록색의 꽃받침 있죠. 꽃받침. 꽃받침. 네. 꽃받침. 그리고 꽃받침은 꽃잎을 보호하죠. 그죠? 그러면 꽃잎이 이렇게 꽃잎이 있어요. 그리고 꽃잎 속에 뭐가 있죠? 암술. 그리고 암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이 있겠죠. 그죠? 수술. 그리고 암술 안에 뭐가 있죠? 암술 안에 시방. 이게 암술 머리죠. 그죠? 암술 머리고 요거는 수술 머리겠죠. 수술 머리. 여기 뭐가 있어요? 꽃밥이 있죠. 꽃밥. 수술대, 암술대, 시방. 네, 이거는 꽃잎. 이게 대체적인 꽃의 구조죠. 그죠? 그러면 인가루 있지. 인가루. 인가루는 요 꽃턱이 발달해서 가육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꽃턱. 꽃턱이 발달해서 가육부가 형성된 게 바로 인가류다. 뭐 있어요? 사과, 배, 뭐 비파 있겠죠. 비파. 핵가류는 핵. 그러니까 내가피 안에 있는 가피, 내가피가 핵으로 이루어져서 핵 속에 뭐가 있냐면 씨가 있는 거죠. 어떤 거 있어요? 안에 그 핵이 있는 거. 자두, 복숭아, 뭐 있어 또? 앵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다음에 장가루는 즙이 많다고 해서 액가루라고도 하는데 장가루는 여기 있죠. 꽃받침 있죠. 그죠? 꽃받침이 주머니 모양으로 돼 있고 두툼해요. 두꺼운 주머니 모양의 꽃받침이 안 적을게요. 꽃받침이 두꺼운 주머니 모양으로 돼 있고 육질이 부드러워요. 가육의 육질이 부드럽고 뭐가 많냐면 즙이 많아요. 즙이 많다. 어떤 거 있죠? 육질이 포도 육질 많죠. 그죠? 포도.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죠? 딸기. 이런 것들이 바로 장가류가 된다. 견가루는 외가피가 어때요? 외가피가 단단하죠. 그죠? 외가피 단단한 거. 뭐 있죠? 호두. 그치? 호두, 잣. 이런 것들. 견가루 되겠죠. 그죠? 주운 인가류는 시방, 여기 시방 있죠? 시방이 발달해서 뭐가 되냐면 가육이 된 거죠. 시방이 발달해서. 어떤 게 있어요? 감, 그렇죠? 감하고 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육이 발달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견가루는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죠? 각과류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가수의 이거 분류에 대해서 이거 종류도 암기하시고 분류. 다음 중 원의 작물에서 인가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해 볼게요. 화해는 꽃이잖아요. 꽃은 뭐 인간이 관상용으로 재배한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관상용으로 재배했는 거. 목보는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 초는 풀에서 꽃이 피는 거. 초본류는 국화, 코스모스, 달리아 이런 것도 있고 목본류는 철쭉, 동백, 고무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쨌든 가수는 뭘 이용해요? 열매를 이용하죠. 열매. 가육이 발달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육이 발달 형태, 열매를 이용한 분류가 바로 가수다. 자, 그러면 373쪽 작물의 식물학적 분류 넘어가면 식물학적으로 분류 체계 있죠, 그죠? 첫 번째, 작물을 식물의 기간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기간에 따라서 유사점, 차이점을 기초에 두는 일반적인 분류법이다. 벼냐, 콩이냐, 배추냐. 그러니까 배추과, 국화과 작물, 가지과 작물. 분류 체계 있죠, 거기. 분류 체계는 제일 높은 계급이 바로 개예요, 개. 계문, 강목, 가속, 종. 계문, 강목, 가속, 종. 종이 제일 최하위 체계가 되겠죠, 종. 보시면 과 있죠, 과. 과는 뭐 예를 들어서 콩가다, 콩가. 그러면 콩가에 따라 또 품종에 따라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계문, 강목, 가속, 종. 요것만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74쪽 보겠습니다. 작물의 생태적인 분류,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 생존 기간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한 해살이 작물이냐, 두 해살이 작물이냐, 여러 해살이 작물이냐. 한 해살이는 그 해에 작물을 심고 그 해에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 파종해서 가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 벼, 옥수수, 이런 콩, 이런 작물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해살이 작물은 거기 보시면 그 두 해살이 작물. 뭐라고 돼 있어요? 저장 기간, 뿌리죠, 그죠? 저장 기간이 뭐 해야 돼요? 월동, 겨울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월동하고 이듬해, 그죠? 다음 해, 이듬해 뭘 한다?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무 있고 당근 있죠. 당근하고 무는 그 해에 심어서 그 해에 수확하는데 그러면 한 해살이 작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때 한 해살이냐 두 해살이냐는 개념은 파종을 하고 개화를 하죠. 꽃을 피우죠. 그리고 열매까지 맺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당근하고 무, 뭐 양파, 마늘, 당근하고 무 꽃 피우는 거 보셨죠? 꽃 피기 전에 수확하니까. 그래서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도 가을에 심죠, 그죠? 늦가을에, 그죠? 가을에 파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겨울을 거쳐야 돼요. 겨울을 그 뿌리, 저장기간 뿌리가 월동해서 다음 해, 그죠? 다음에 봄에 뭘 피냐면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 근데 마늘도 꽃을 피워요. 꽃 되게 예뻐요. 양파. 그러니까 우리 왜 봄 되면 마늘종 팔잖아요. 그죠? 그 마늘종을 왜 꺾어서 파냐면 먹기 위해서도 팔지만 마늘종이 자라면 위에 뭐가 피냐면 꽃이 피거든요. 꽃이 피버리면 그 영양분이 그 저장기간 뿌리 마늘에 가지 않고 꽃으로 영양분이 가버려요. 그래서 마늘종을 꺾어줘야 됩니다. 마늘이 비대해지려면. 마찬가지로 양파가 추대하거든요. 추대해서 그 다음에 꽃을 피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꽃을 피버리면 양파의 그 양분이 가지 않고 꽃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파 수확량 조사 나갔을 때도 양파밭에 추대가 돼서 꽃이 많이 핀 양파밭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꽃에 양분이 가버리니까 그 양파의 수확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추대가 많이 된 그 양파는 미보상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추대가 많이 된 그 양파는요. 그래서 이렇게
당근이나 무도 개화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2해살이 작물이다. 그 다음에 겨울동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 해살이 작물은 말 그대로 여러 해 동안 생존 연한이 길다는 것이죠. 국화, 그 다음에 딸기, 목추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 계절, 여름 작물, 겨울 작물. 여름 작물은 봄에 파종해서 여름철 중심으로 생육하는 거. 그 다음에 겨울 작물은 가을에 파종해서 가을, 겨울, 봄 중심으로 생육하는 작물. 그리고 생육 저온, 온도, 저온성 작물도 있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냉성 작물이라고도 해요. 호냉성 작물, 가을에 파종하는 호냉성. 그러면 고온을 좋아하면 호온성 작물이 되겠죠. 고온 좋아하는 거는 뭐 있어요? 벼, 콩, 뭐 이런 것들, 옥수수, 고온 좋아하죠. 그 다음에 호냉성, 주로 가을에 파종을 하죠. 가을에 파종하는 거, 상추, 그 다음에 배추, 이런 것들 저온을 좋아한다고. 밀이나 보리도 있죠. 가을 밀, 가을 보리 이런 것도 다 저온성 작물이다. 생육형에 따른 분류 있죠.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형 작물도 있죠. 그러니까 자라는 형태가 어떻게 자라느냐. 주형. 그러니까 벼하고 이런 것도 있죠. 벼, 보리. 식물체, 각각의 식물체가 뭘 이루어요? 포기를 이룬다. 포기. 포기를 이루는 게 바로 주형 작물이다. 포복형, 기어간다죠, 그죠? 줄기가 뭐 어떻게 땅을 기어가서 땅의 전면을 덮는 형태가 바로 포복형 작물. 요거는 주형 작물. 주형 작물은 여러 포기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포기를 형성한 작물이 있죠. 벼하고 보리. 그다음에 포복형은요. 고구마, 호박. 그러니까 줄기가 땅을 기어서 땅을 전체 덮는다. 저항성에 따른 분류 있죠. 특정 환경에 잘 견디는,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내산성 작물, 산성에 강하다, 잘 견딘다. 내산성 작물, 산성에 강하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자 있죠. 감자. 그리고 기리, 호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건성 작물, 가뭄에 강하다. 건조함에 강하다. 가뭄에 강하다. 수수, 그 다음에 조, 기장, 호밀. 그 다음에 내습성 작물, 습함에 강하다. 밥벼, 연, 미나리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내염성 작물은 염기, 그죠? 염분에 강하다. 사탕수수, 사탕무, 옥수수 이런 것도 있겠죠. 내풍성 작물은 바람이 강한 거, 고구마, 그죠? 자, 그러면 375쪽 보겠습니다. 재배이용에 따른 분류. 중경이 뭘까요? 중경. 뭐 일명 김매기. 그러니까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작물 사이의 흙을 이게 긁어주는 거예요. 작물 사이의 흙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 표면을 이렇게 긁어주는 게 바로 중경이 돼. 중경. 그러면 가볍게 긁어주면 여기 공기가 가겠지, 그죠? 그리고 긁어주면 뭐가 중요하냐면 또 잡초를 또 방지하죠, 그죠? 그래서 중경 작물은 작물의 생육 중 반드시 중경을 해줘야 되는 작물이 있어요. 그래야 잡초가 방지되는 작물. 옥수수 있고 수수 있어요. 잡초 경감을 위해서 중경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보호 작물, 경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작물 주변에 심는 작물이에요.
그다음에 휴한 작물, 휴한이 뭐였죠? 농사를 짓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지를 휴작할 때 휴작 대신에 심는 작물, 아까 뭐 있었죠? 콩가 작물 있었죠, 그죠? 알팔파, 글로보 이런 작물들, 비트 이런 작물도 있었죠. 그 다음에 윤작 작물은 윤작 돌려짓기잖아요. 윤작을 하기 위해서 심는 작물이에요. 그러면 중경 작물, 잡초를 방지하죠. 휴한 작물, 땅의 지력을 높여주죠. 휴한 작물, 콩가 작물들은 땅의 지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휴한 작물이나 그 다음에 중경 작물을 심는 게 바로 윤작 작물이다. 대용 대파 작물, 그거 대용 작물하고 구황 작물, 흡비 작물 그 세 개 보실까요? 대용 대신 사용한다. 대파 대신 파종한다, 그죠? 그래서 그 재해로 인해서 주작물이 수확에 불가할 때 대신 파종해서 수확하는 작물이에요. 메밀조 있죠, 그죠? 구황작물은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 들었을 때 비교적 수확할 수 있는 작물. 마찬가지로 아까 메밀조도 다 포함이 됩니다. 메밀조, 기장, 감자, 고구마. 그다음에 흡비, 비료를 흡수한다. 비료분을 흡수한다. 양분을 흡수한다. 흡비 작물. 콩가 작물이 주로 흡비 작물이에요. 뿌리가 굉장히 깊거든요. 콩가 작물이 뿌리가 깊어서 깊은 층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땅의 양분까지도 다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 작물들이 흡수하지 못하는 양분까지도 얘들이 그 비료 양분을 보존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이 흡비 작물을 심으면 지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높다. 그래서 그 보시면 뿌리가 깊어서 다른 작물이 흡수하지 않는 비료분도 잘 흡수한다. 마찬가지로 알팔파, 글로보, 하본가, 목초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물 있죠. 동반작물이냐, 자급작물이냐, 황금작물이냐, 경제작물이냐. 동반작물이 바로 아까 보호작물하고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병충해하고 병충해나 잡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심는 거예요. 같이 두 작물을 같이 심는 거니까 혼작이 되겠죠. 섞어서 심는 거니까 혼작. 그러면 이 두 작물이 같이 심으면 서로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생하면서 작물도 잘 자라고, 왜냐하면 서로 병충해도 방지해주고 잡초도 방지해주니까 대표적으로 마늘하고 상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늘 조사 나가 보시면 마늘밭 옆에 그 작은 그 토지에 상추를 심어놓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조사할 때 그 계약자분이 상추 떠들어가라고. 근데 상추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떠들어가라고 하시거든, 계약자분들이. 그러면 상추 이제 뭐 그거 떠도와서 맛있게 먹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상추나 마늘 이런 것들이 바로 동반 작물이 되는 겁니다. 자급 작물은 농가에서 자급하기 위해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심는 작물. 그리고 한금 작물은 한금 판매하려고, 판매를 목적으로 심는 작물이에요. 판매하려는 거, 담배, 차, 그죠? 담배, 차, 아마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경제 작물은 한금 작물 중에서 판매하려는 작물 중에서도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작물. 담배, 마늘, 고추, 양파. 고추하고 마늘이 옛날에는 굉장히 수익성을 많이 높이는 작물이었는데 계속 작년 같은 경우 풍작이었잖아요. 마늘, 양파 막 갈아엎고 이랬거든요. 양파 같은 경우. 어쨌든 경제 작물에 마늘, 고추, 양파, 담배가 들어간다. 그리고 토양 보호와 관련된 분류, 토양 보호 작물은 토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목초류. 그 목초류는 토양 전면을 다 덮으니까 피복, 이걸 피복이라고 해요. 피복. 덮여주면 수분도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빗물에 유실되는 그 땅, 침식되는 토양도 보존해주고. 그래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피복 작물이다. 토양을 조성해주는 작물, 즉 지력을 높여주는 작물이에요.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작물. 콩가 작물 있었죠. 콩가 작물, 녹비 작물. 토양 보호해주고 지력 정진. 수식 작물은
토양 침식을 받기 쉬운 작물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담배, 모카, 가수, 채소도 다 토양 침식 받기 쉬운 작물입니다. 토양 수탈, 토양의 양분을 뺏어가기 쉬운 작물. 하곡류가 바로 살하고 보리 이런 이런 작물이에요. 지력을 수탈하는 경향이 있는 작물이 바로 토양 수탈 작물이다. 그러면 하곡류를 재배할 때는 토양이 수탈되기 때문에 비료분도 공급을 해야 되겠죠. 용도에 따라서 풋배기 작물, 건초 작물, 4.1.2지 작물, 종실, 사료 작물. 청에 풀을 청자니까 풋배기를 즉 생초로 먹이는 작물이고, 건초 말리는 거죠. 말려서 이용되는 거. 4.1.2지는 좀 늦게 베는 거예요. 풋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발효, 4.1.2지가 바로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4.1.2지 제조에 이용되는 작물. 종실 자료는 그 수확해서 열매를 종자로 사용하는 종실을 사료로 이용하는 작물. 종실 사료 작물이네요. 종실 사료 작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봐야 될 거는 그 작부 방식, 대파 작물, 구황 작물, 헛비 작물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분류, 황금 작물이냐, 작업 작물이냐, 경제 작물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374쪽에는 그 생육형에 따른 분류, 주형이냐, 포복형이냐, 저항성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핵심 팁에 보시면 3대 식량 작물 있죠, 그죠? 밀, 뭐 있어요? 밀, 벼, 옥수수. 그리고 생산량이 제일 많은 작물 뭐가 있죠? 밀의 생산량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 벼, 옥수수 그렇게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378조 우리나라 작물 재배의 특색 이것도 읽어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작물은 초지가 적다. 풀이 이렇게 잔디처럼 막 깔려 있는 초지 이게 적다는 거죠. 그리고 윤작, 돌려찍기가 발달하지 못했다. 지력도 낮고 기상재해가 큰 편이죠. 작년 태풍 많이 왔죠. 그리고 영세한 경영의 다비농업, 그런 많이 주는 농업. 그리고 집약농업이다. 살하고 뭐 이런 곡류 같은 거 집약적으로 농업하죠. 그리고 생약 농업으로 전환기에 있다. 생력 농업으로 전환기에 있다. 그리고 주곡 농업이면서 곡류 같은 거 주곡이죠, 그죠? 외곡의 도입도 많다. 많이 수입도 한다 뜻이죠. 그리고 농산품의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 요까지. 고 10분 쉬고 다시 수업하겠습니다.